안녕하세요. 2023학년도 카이스트 면접고사가 네 문제 나왔는데 그 중에 두 문제가 무슨 선행학습인지 아니면 킬러문항인지에 걸렸다는 소식을 듣고 이거 못 참지 하고 문제를 같이 풀어보기 위한 그런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이건 뭐 문제를 사실 저도 지금 뭐 거의 보자마자 같이 풀어보자 하는 거기 때문에 저도 제가 그렇게 많이 풀어본 게 아니라서 제 풀이가 그닥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한번 같이 풀어보면서 도대체 이 네 문제 중에 어떤 두 문제가 킬러 문항이 되었는지 그걸 한번 같이 찾아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X, Y, Z 좌표 공간. 야, 시작부터 공간 좌표 문제가 나오네. 야, 이거 요즘 애들은 풀기 어렵죠? 이게 저희는 기본이었는데. 자, 일단 문제를 한번 봅시다. X, Y, Z. 그 다음에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4, Z는 6. 그러니까 Z는 6이라는 평면 위에 원이 하나가 있는 거네요. Z는 6 위에 원이 하나 있다. 이 점들의 집합을 A라 하자. 그 다음에 2,4,2인 Q와 점 A의 집합 P를 지나는 직선이 XY 평면과 만난다. 한 교점에서 만날 텐데 이 교점들을 이제 한번 표시해 봐라. 별거 아니네요. 원에서 한 점 해갖고 평면에서 평면으로 가면은 원이 되겠죠? 얘도 원일 거예요. 그 다음에 2번 Z는 이 평면에 변의 개수가 n인 정다각형이 있고 2,2,2가 있다. 그러네요. 이 정다각형의 한 꼭지점이 2,4,2이고 각 꼭지점과 2,2,2 사이의 거리가 2다. 그러면은 2,4,2면은 이게 2,2,2랑 거리가 2잖아요. 그러니까 y 좌표로 이만큼 간 게 한 꼭지점의 좌표고 r을 중심으로 하는. 그다음에 r을 중심으로 하는 반지름이 2인 원 위에 이 다각형들이 올라간다. 이때 다각형의 변 또는 내부에 있는 임의의 점들을 쭉 이어가지고 xy 평면과 어, 집합 A에 아, 이 정다각형의 변 또는 내부에 있는 임의의 점과 집합 A의 임의의 점 P를 지나는 직선. 야, 그러니까 이게 이번에는 1번에서는 그 점 하나를 가지고서 그렸는데 2번에서는 이제 그 점들이 이제 그 Q였죠. 처음에 2,4,2. 이 Q였던 애들이 그 2번에서 이야기하는 정다각형 변 또는 그 내부를 돌아다니게 될 때 이때의 좌치가 어떻게 되겠느냐 요거를 한번 그려보라는 애요. 이때 SN을 구해가지고 3번에서 리미트 SN을 구하라. 오, 재밌는 문제네요. 한번 풀어봅시다. 자, 일단 첫 번째 선지부터 한번 제대로 그려봅시다. 자, 이게 2,4,2인 거는 좀 애매하니까 한번 그 위에 점 A를 기준으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점 A는 어떤 상황이냐면 이렇게 뭐 그림은 어떻게 그리든 상관없겠지만 저는 이렇게 그리는 걸 선호를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X축 있고 Y축 있고 외적해가지고 Z 방향 나오도록 이렇게 X, Y, Z를 잡는 거를 선호를 합니다. 이거는 뭐 개인 차니까. 자, 봅시다. 여기에 원이 있어요. 여기가 Z는 6이죠. 그 다음에 2,4,2 여기 2인 곳에 2,4에서 2, 4, 2 여기에 Q가 있는데 얘네를 이어보자고 합니다. 이렇게
이어질 텐데 이거는 원의 중심만 쫓아가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에 원이 하나 똥 그려질 거예요. 얘가 어떻게 되느냐 요거를 찾아보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왜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냐면 자 Z 그 다음에 XY 평면이 요거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어딘가에 Q가 요 평면 XY랑 Z를 그러니까 XY 평면의 어떤 직선이고 그 위에 Q가 이렇게 잡히도록 이렇게 한번 그려봤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일단은 뭐 요게 그림이 이 안에 다 들어와야 되니까 한번 사이즈를 적당히 조절을 해봅시다. 여기가 6이고 여기가 2니까 한 요쯤 있겠죠? 그 다음에 원은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끄트머리랑 잡으면은 되겠죠? 그러면은 여기에 뭔가가 잡힐 것이다. 그렇겠죠? 자, 한번 봅시다.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은 일단은 요 원의 방정식을 어떻게 할 것이냐 요거를 이제 어떤 생각으로 할 거냐면 그러니까 이게 높이 b가 여기는 4고 2니까 2대1인 거잖아요. 그러면은 원의 중심이 어디로 가느냐 얘를 찾아야 돼요. 얘만 찾으면 됩니다. 아주 깔끔하죠? 그러면은 여기가 2, 4,2고 어떤 점이 이렇게 잡히겠느냐? 그러면은 여기가 2대1이니까 딱 그만큼만 가주면 3,6,0이 되겠죠. 요거 찾는 거는 쉽죠. 반지름이 2였으니까 반지름이 1이 되겠죠. 그러면은 방정식은 어떻게 되겠느냐? x-3의 제곱 더하기 y-6의 제곱은 1이다. 이때 z는 0이다. 이렇게 해주면은 원의 좌치를 내가 다 구했네요. 그러니까 이게 왜 이런 식으로 풀이를 진행하려고 하는 거냐면 그러니까 정사형을 하든 아니면 이런 식으로 적당한 이동을 생각을 하게 될 때, 그러니까 어디에 대응되는지를 생각을 하게 될 때 그 특징이 되는 점들만 잡으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사각형이 있고 얘를 어떤 한 점에 대해서 요렇게 요렇게 해가지고 또 다른 사각형 하나를 대응시킬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왜 꼭지점들만 하면 되냐면 여기가 A고 B고 반대편이니까 여기가 아니죠. B 프라임, A 프라임 이렇게 대응되는 점들이 있다고 해봅시다. B 프라임, A 프라임으로 그림이 잘리네요. B 프라임, A 프라임으로 대응되는 점들이 있다고 합시다. 그럼 요 점들은 어떻게 표현하면 되냐면 TA 1-TB죠. 그러니까 어떤 점들이든 간에 A, B 직선 위에 있는 놈들은 다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고요. 그러면은 요 점들은 어떻게 대응되겠어요? 얘네들은 다 똑같이 TA' 플러스 1-T B'. 그러니까 A, B를 T 대 1-T로 내분했든지 외분했든지에 관련된 거는 다 반대편에 가서도 똑같이 T 대 1-T로 내분했든지 외분했든지로 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대응이 된다고요. 근데 이 직선에 대해서만 그러느냐? 나머지 직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겠죠. 나머지 이렇게 두 직선이 있으면은 한 평면 결정할 수 있잖아요. 그럼 그 한 평면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은 이런 식으로 다 대응을 시킬 수가 있다고요. 그러면은 요 어느 위치가 그러니까 꼭지점 특징이 되는 점들만 서로 위치를 대응시킬 수 있으면은 나머지 점들은 어디로 가든지 다 그 비례관계를 이용해서 다 표시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특징이 되는 점들만 가지고서 먼저 찾아보는 게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되기 때문에 풀이가 굉장히 간결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요것 때문에 1차 변환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고요. 요 개념이 계속 그 이제 뒤에 이어지는 2번이랑 3번 문제 풀 때도 굉장히 강력하게 사용되기 때문에 여기서 먼저 설명을 하고 지나갑니다. 자, 2번 문제에 이제 접근을 해봅시다. 요게 본 게임이죠. 얘를 할 줄 알아야 이제 나중에 그 뭐냐 x, y, z 3번에 리미트 sn을 구할 테니까 요거를 할 줄 알겠느냐 요거를 한번 물어보고 싶었던 거죠. 자, z는 6, 뭐 그 대충 이렇게 뭐 잡혀 있다고 해봅시다. 원이 이렇게 얘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있었다고 해봅시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q가 그냥 막 움직이는 거예요. 2, 4, 2. 그 다음에 2, 2, 2. 여기에 중심이 있고 여기에 정다각형이 올라가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뭐 세모가 됐든 네모가 됐든 뭔진 모르겠는데 그냥 원 위에 있는 걸로 해갖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게 조금 더 쉽잖아요. 솔직히 이게 더 쉽잖아요. 요 원 위에 정다각형의 뭐 꼭지점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요렇게는 당연하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고 똑같은 아이디어를 적용을 해보자고요. 원을 움직일 건데 얘가 색깔을 바꿔서 해봅시다. 요 원의 중심만 따져가지고 원의 중심을 요렇게 보낸 다음에 여기 반지름 1인 원을 쓱 이렇게 한번 쭉 돌려가지고서 채워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저는 요번에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할 거냐면 요 원의 중심이 그러니까 요번에는 얘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 다각형이 어떻게 그려지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 다음에 이 다각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다각형이 어떻게 그려지고 이 다각형이 그려진 애들을 이어가지고 거기에다가 반지름 1인 원들을 쭉 이어주면 될 거 아니에요. 그쵸? 요런 생각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겠다라고 이거는 면접이니까 면접에서 교수님께 말씀을 드리면 되겠죠. 그러니까 논술이라는 거는 이거를 글로 풀이를 해갖고 적어주면 되는 거고 제가 얘기한 거를 적어주면 되는 거고 면접이면은 지금 제가 이 그림하고 이걸 해주고 있는 이야기들을 교수님께 직접 이야기를 하면 되겠죠. 자, 어떤 상황이 되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합시다. 역시 요 높이 비가 2대1이니까 요 2대1 닮은 비가 되는 거를 적당히 이용을 해보자고요. 자, 그러면 그림이 어떻게 그려지겠는가? 근데 이게 사각형이면은 이게 지금 제가 그쵸, 사각형이면은 쉬울 텐데 미련하게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뭐 여기서는 팔각형을 그려놨네요. 뭐 정팔각형도 아니고 좀 애매하지만 근데 아무튼 교수님께 설명할 때는 이렇게 그려주는 게 좋을 테니까. 자, 그러면은 점의 좌표들이 어떻게 찍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요 점의 좌표들을 생각을 할 때는 이거를 생각을 해주면 되겠죠. 또 중심을 이어주는 아이디어를 한번 또 생각을 해봅시다. 이렇게 2,2,2랑 여기는 뭐냐 0,0,6이죠. 이어가지고 xy 평면은 어디서 만나겠어요? 이것도 2대1이니 아까 2대1이니까 또 3,3,0을 중심으로 이 또 다각형이 그려질 텐데 요 거리가 2였죠? 요 거리가 2였죠? 그러면 이 거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2대1이니까 여기는 이 거리가 3이 되겠죠? 그렇죠? 3,3,0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반지름이 3인 원이 있겠네요. 자, 일단 뭐 그냥 아무렇게나 그려놓고서 옮겨봅시다. 자, 3,3,0 어딘가에 원이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3,3,0이라는 원이 이렇게 그려질 거고 여기에서 이제 다시 꼭지점들이 여기는 2,4,2였으니까 여기는 3,6,0 뭐 이렇게 잡히고서 뭐 여기에 꼭지점들이 하나씩 뭐 이렇게 잡힐 거란 말입니다. 그쵸? 3,6,0을 이제 한 꼭지점으로 해가지고 정다각형이 그려질 거란 말이에요. 그쵸?
일단 요 그림 자체만 가지고서 문제를 풀기는 굉장히 어려워 보이죠. 그러니까 XY 평면에다가 다시 내려놓고서 한번 깔끔한 그림을 보고서 다시 생각을 해봅시다. 이렇게 하면은 어렵잖아요. XY. 자, 이렇게 하니까 공간 좌표 문제였는데 이제 평면까지 단순화를 시켰죠. 이렇게 단순화 시키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원도 하나 그려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옮겨가지고 여기 중심 3,3,0, 3,6,0. 자, 반지름 3이고 요게 이제 n분의 2파이가 되겠죠. n분의 2파이가 되고 이렇게 하나가 있고 요거를 이제 원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반지름 일자리 원이 이렇게 하나 있을 거고 여기도 반지름 일자리 원이 하나가 이렇게 있겠죠. 그리고서 요것들이 쭉 이어진다. 물론 이게 n이 굉장히 커지면 이 원들끼리 겹치겠죠? 그 겹쳐지는 것도 다 그렇게 한 의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어떤 현상이 벌어지겠느냐? 여기에 이게 원이 반지름 사이즈가 안 맞나? 반지름 사이즈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어디 보자. 그러니까 요 직선에 평행한 애를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대충 한 요렇게 해갖고 요런 애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을 거예요. 요렇게 반대편에도 또 있겠죠. 어딘가에 있겠죠. 요런 애들을 쭈르륵 더한 게 이제 요것들이 그렇게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여기서도 마찬가지겠죠. 근데 여기 내부는 지금 이 문제에서 이야기한 게 다각형의 변만 움직였다고 하면은, 다각형의 변들 위에서만 움직였다고 하면은 요거를 이렇게 잘라가지고 요렇게 잘라야 되니까 여기 안쪽에 잡는 게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근데 지금 문제에서는 어떻게 줬냐면 요 다각형의 내부까지도 다 이렇게 돌아다닌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은 이 내부는 당연히 다 채워지겠지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밖에 것만 칠하면 되잖아. 그쵸? 요것도 이제 이걸 내가 다 구해야 되나? 하기 전에 문제를 한번 다시 보는 거죠. 이거 내가 뭔가 쎄한데? 하면 이제 문제를 다시 보는 거예요. 조건이 내가 맞게 풀고 있는지. 물론 이제 구술 면접이니까 이런 거 실수가 있으면 아마 말씀해 주시겠죠. 이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느냐 이런 거를 묻고자 하는 문제지, 그런 거 하나하나를 콕 집어가지고 너를 떨어뜨리겠다 이런 식으로 하는 시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자, 그러면 한번 또 봅시다. 자, 이제부터는 한번 진짜 길이를 구해봐야겠죠. 한번 직접 구해봅시다. 요렇게 긋는 게 굉장히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요게 n분의 파이니까 요 길이는 2 곱하기 3 곱하기 sin n분의 파이죠. 자, 그러면은 2 곱하기 3 곱하기 sin n분의 파이가 요 길이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원의 반지름은 어때요? 1이죠. 얘는 반지름이 1이에요. 그리고 요거 얘네들 다 더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에 그 원의 조각들이 주르륵 있을 텐데 걔네들 다 더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걔를 더하면은 그게 이제 그거겠죠. 원이 되겠죠. 그러니까 파이가 하나 있을 거고 원이 하나가 있을 거고 1 곱하기 6 사인 n분의 파이, 그러니까 6 사인 n분의 파이가 하나 있을 거고 6 사인 n분의 파이가 하나 있을 거고 그 안에 그 다각형이 하나가 있겠죠. 그러니까 정다각형이 하나가 있을 텐데 얘는 어떻게 구하느냐? 2분의 1 3 사인 n분의 2파이, 그리고 이게 n개 있다.
SN이 요거겠죠. 그러면 SN은 파이 더하기 6 사인 n분의 파이. 아 근데 얘가 몇 개 있어요? n개 있겠죠. 얘도 n개 있을 거고 정다각형도 구했고 그러면은 대충 어느 정도는 구해졌네요. 얘가 두 번째 문제 답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 리미트 n이 무한대일 때 sn을 구하라. 그러면은 쉽죠? 파이 더하기 6파이 더하기 2분의 9에다가 2파이 하면은 9파이. 그럼 하면 16파인가요? 아마 16파이쯤 되겠네요. 근데 이것도 잘 생각해보면은 이게 왜 답이 비슷하게 이렇게 나오겠느냐라고 예측도 사실 가능한 게, 이게 n이 무한대로 커지면은 이 정다각형 자체가 원으로 근사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원 위로 이렇게 근사가 될 텐데, 그럼 반지름이 3인 원 위에서 원 위랑 내부랑 해서 거기서 이제 반지름이 1인 원이 하나 쭈르륵 돌아다닌다는 거잖아요. 그럼 반지름이 4인 원이 되겠죠. 그럼 4, 4, 16 해갖고 16파이가 된다는 거는 예상할 수가 있어요. 이거를 다 안 풀어봐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간단하게 풀리는 문제인 거죠. 일단 얘는 킬러가 아닌 것 같죠? 요거는 EBS에서도 굉장히 자주 볼 수 있는 문제잖아요. 이 정도는 킬러가 아니죠. 자, 그러면 다음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 다음 그림과 같이 정사각형 타일들이 일렬로 무한히 배열되어 있다. 야, 이거는 물리 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제 회로 이런 거 보면은 자주 볼 수 있는 그런 개념이죠. 무한히 배열되어 있다. 아니면 뭐 코딩 이런 거에서도 이런 거 비슷한 이런 거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고등학생들에게는 코딩 이런 거를 하는 사람들만 하는 거니까, 재밌다고 하는 사람들만 하는 거니까. 자, 봅시다. 규칙. 각 교차점에 도달할 때마다 개미는 그 교차점에서 연결된 세 변의 방향 중 하나를 똑같은 확률로 임의로 골라 다음 교차점으로 이동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세 개의 화살표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거, 그 중에 하나 골라서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네요. 그러니까 n회의 움직임을 시행할 때 가능한 경우에 모든 경우의 수는 3n이죠. 각각의 경우에서 세 가지씩씩 나오니까. 야, 문제도 되게 길다. 이 규칙을 따르면 개미가 총 2회를 움직임을 한다고 가정을 하자. m회 서쪽 방향으로 움직여서 2n번째 도달하는 교차점이 출발점 A와 일치하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인가? 일단 m번 서쪽으로 간다는 얘기는 서쪽으로 갔다가 교차점으로 돌아온다는 얘기는 다시 m번 동쪽으로 와야 된다는 얘기죠. 2n번째에 어쨌든 도달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2n번째 도달하는 교차점이 A와 일치했을 때 서쪽 방향 움직임을 m회 시행했을 조건부 확률을 PNM이라고 하자. 주어진 자연수 n에 대해 이 조건부 확률 PNM을 최대화하는 m의 값을 FN이라 하자. 최대화하는 m이 여러 있다면 이들 중 가장 작은 값을 택한다. 이때 n분의 fn의 극한값을 구하여라. 야, 문제가 조금 깝깝해 보여요. 근데 깝깝해 보이기는 하지만 익숙하다라고도 생각이 들게, 이런 거 EBS에 되게 많잖아요. 교과서랑 EBS랑 이런 데서 되게 흔하게 볼 수 있는 문제예요. 이런 스타일의 문제는. 자, 한번 생각을 먼저 한번 해봅시다. 이 교차점이 어떤 개념인지를 한번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 지금 2n번 움직여서 A 제자리로 돌아오는 거를 전제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1번이랑 2번 선지랑 1번 문제랑 2번 문제랑. 그러니까 제자리로 돌아올 때 어떤 일이 있어야 되는지 한번 보자는 거죠. 일단 간 만큼 돌아와야 돼요. 그쵸? 근데 이게 또 잘 생각을 해보니까 이쪽으로 갔어요. 근데 이때 다시 이쪽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이쪽으로 가면은, 그러니까 위로 가면은 반드시 그 다음에는 위로 또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아래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 이런 상황인 거를 캐치를 하고 나면은 우리가 흔히 봤던 그런 길찾기 문제랑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걸 볼 수가 있게 되는 건데,
그러니까 요렇게 갔다가 요렇게 가고 요렇게 갔다가 요렇게 가고 요거를 이제 n번, 그러면 여기는 n-n번 두 배씩이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 위로 가고 아래로 가는 건, 그러니까 북쪽인지 남쪽인지는 내가 생각할 때는 이게 결국에 같은 것이다, 본질적으로 같은 것이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동쪽이랑 서쪽은 이게 우리가 구분을 할 수가 있지만 북쪽 남쪽은, 그러니까 간다고 전제를 하면은 북쪽으로 갔을지 남쪽으로 갔을지는 그 전에 몇 번 북쪽으로, 아니 몇 번 북쪽 남쪽 왔다 갔다 했는지 그 짝수번인지 홀수번인지만 따질 수 있으면 이게 북쪽인지 남쪽인지는 결정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총 몇 번 움직였는지에서 동쪽 서쪽 요것만 이제 잘 카운팅을 해주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게 결국에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되냐면, 동쪽이랑 서쪽이랑 위 또는 아래, 위아래는 하나로 묶어도 되죠. 어차피 위로 같은, 위로가 위아래 위랑 똑같은 거잖아요, 내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위로 가는 거랑 아래로 가는 거랑 하나씩 묶으면 된다. 그러면은 이거 n번 2n-2n번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를 배열하는 경우의 수가 얘가 되겠죠. 그러면은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거잖아요. 2n 팩인데 이거를 같은 게 n번 2n-2n번 요거 배열하는 경우의 수랑 같은 거잖아요. 그럼 답 나왔네요. 끝. 뭐야 이게, 너무 쉽잖아. 자, 그러면은 두 번째, 이거 한번 조건부 확률이니까 이게 모든 경우의 수를 한번 카운팅을 해보는 게 좋겠죠. 자, 그러면은 어떤 상황이 되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이게 결국에 전체 경우의 수를 따지면 어떻게 돼요? 이게 그 m이 0일 때부터 n까지죠. 그 다음에 2n 팩이고 얘를 m 팩, 글씨가 왜 이러냐, m 팩에 2n 2m 팩토리얼, 이거를 전부 다 더한 게 전체 경우의 수고, 그 중에서 특별하게 n번 한 것만 딱 그 중에서 최대가 되는 거. 그러니까 이게 뭐 분포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그 중에서 제일 큰 거, 얘 하나 찾아 달라는 거잖아요. 물론 이게 2, 3분포라는 거는 대충 알아주시고, 자, 이 중에서 최대가 되는 게 얼마냐, 얘네들을 싹 더했는데 그 중에서 최대가 되는 게 얼마냐. 우리가 이런 거를 이제 흔히 봤을 때 어떤 문제가 생각이 나냐면, 그 NCR 뭐 이런 거 해갖고 언제 뭐 최대가 되겠느냐 이런 거 할 때 그런 거 했었잖아요. 그 서로 나눠가지고 계속 증가하고 어느 순간부터 계속 감소하고, 그러니까 언제까지가 최대이고 언제까지가 최소일 것이다, 요거를 우리가 비교를 해봤죠. 그러니까 결국에 말하고 싶은 건 n번째랑 n 플러스 1번째랑 비교해가지고 언제까지 커질 것이고 언제부터 작아질 것이냐 요거를 비교하면 된다라는 게, 우리가 이제 그거를 되게 자주 봐왔어요, 이런 문제를. 그러니까 이 문제도 킬러가 아닌 거죠. 계속 자주 봐왔던 문제니까. 자, n번째 n 플러스 1번째 말로만 하면은, 그러니까 한번 직접 찾아봅시다. n팩 2n-2m 팩 분의 2n 팩, 그 다음에 위에는 2n 팩은 똑같고 m 플러스 1 팩 m 플러스 1 팩, 그 다음에 2n-2m 마이너스 2 팩이죠. 얘가 어떤 값을 갖는지를 한번 살펴봅시다. 이렇게 약분될 것이고, 이렇게 했을 때는 m 플러스 1 하나씩 남을 것이고, 이렇게 하면은 2n-2m이랑 2n-2m 마이너스 1 이렇게가 남을 것이다. 그러면은 이 값이 어떻게 돼요? m 플러스 1 제곱분의 2n-2m이랑 2n-2m
n-1 요 값이 1보다 큰지 작은지 계속 카운팅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언제까지는 이 값이 그러니까 언제까지 이게 1보다 큰 구간에서는 계속 이게 값이 커질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1보다 작아지는 어떤 시점이 있겠죠? 그러면은 이렇게 내려간다. 그러면 요때 m을 찾아주면 요게 최대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아이디어가 되는 거죠. 한번 찾아봅시다. 요거를 그냥 그대로 부등식을 이용해서 요 식을 그대로 이용하기는 조금 어려우니까 한번 다 지우고 한번 다시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 건 뭐예요? m 플러스 1 제곱분의 2n-2m 2n-2m-1 이 값이 1보다 크면은 계속 이 값이 그러니까 조건부 확률 Pn(n,m이 계속 커질 것이고 요 값이 1보다 작은 상황에서는 이 조건부 확률이 계속 작아지는 거잖아요. 그쵸? 작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n 플러스 1번째가 n번째보다 작은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1보다 큰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한번 찾아보자 라는 거죠. 한번 찾아봅시다. m 플러스 1 제곱이 이게 4m 제곱 더하기 헷갈린다. 2m-2n 2m-2n 더하기 1 이렇게 바꿔봅시다. 4m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4n 더하기 1 에다가 2m이죠. 밖에다가 빼주고 더하기 4n 제곱 마이너스 2n 대충 이런 상황이죠. 그러면 식을 정리해주면 3m 제곱 더하기 양쪽에 2m이니까 마이너스 8m이죠. 3m 제곱 마이너스 8m 그 다음에 더하기 1 더하기 4n 제곱 마이너스 2n 마이너스 1이 이게 0보다 큰 m에 대해서는 계속 증가하는 것이고 얘보다 작으면은 감소하는 거죠. 대충 찾았어요. 여기 C 잘못됐죠? 8n 야, 그러면은 얘 값이 대충 얼마가 나올라나? 그러니까 이게 대충 뭐 4n 제곱, 뭐 16n 제곱에 n이 커진다고 치면은 대충 어느 정도로 잡히긴 할 텐데, 그러니까 뭐 판별식은 뭐 0보다 크겠죠? 대충 봤을 때. 믿고 한번 달려봅시다. 일단 그러면은 근을 한번 구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3분의 4n 2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제곱 16n 제곱 마이너스 12n 제곱 더하기 6n 더하기 3 그러면은 3분의 4n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뭐냐 이게 4n 제곱 더하기 6n 더하기 3 대충 요런 느낌인데, 그러면은 대충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이게 2n 더하기 그 얼마냐 이게 한 4분의 3인가 2분의 3인가 2분의 3 제곱한 거랑 얘가 대충 근사가 되죠. n이 커진다고 했을 때. 그렇죠. 3n 더하기 3n에서 6n이니까 대충 얘 정도랑 가까워질 거란 얘긴데, 그러면은 그 하나는 3분의 4n이고 하나는
3분의 6n. 아니죠. 3분의 2n이랑 3분의 6n 넘어가는 거. 그러니까 2n 넘어가는 게 하나가 있을 거고. 그러면은 이게 봤을 때 대충 어떤 상황을 생각을 할 수가 있냐면, 이렇게 되는 게 대충 하나는 3분의 2n 근처로 찍히고 하나는 2n 바깥으로 찍힌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계속 증가하고 이때는 감소할 거란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 근처로 해서 최대값이 찍힐 거란 얘기죠. 그러면 그 위치를 잡아주면 되겠네. 자, 지금까지 잠깐 한번 요약을 해봅시다. 우리가 어떤 과정을 밟아왔는지. 자, 한번 봅시다. 우리가 이 경우의 수가 n번 동쪽으로 갔다가 n번 동쪽 서쪽을 왔다 갔다 한 다음에 나머지는 다 위아래로 분배를 한다. 근데 위랑 아래랑은 똑같으니까 묶어도 된다. 그래서 경우의 수가 요거다 라는 걸 확인을 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확인하고 싶은 거는 n번째랑 n 플러스 1번째가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비교를 하는 거를 문제를 이미 많이 풀어봤어요. 그래가지고 n번째랑 n 플러스 1번째가 언제 커지고 언제 작아지는지 이거를 비교를 해가지고 언제는 커지고 언제는 작아지고 요거를 알아보고 싶어졌어요. 그러면은 계속 커지는 구간에서는 커진다, 작아지는 구간에서는 작아진다. 그러니까 커지는 구간이랑 작아지는 구간이랑 요 때를 찾겠다, 요게 아이디어가 된 거거든요. 물론 이게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그러면 문제 못 풀지. 그거는 이제 해봤는데 안 됩니다 하고 교수님께 말씀을 드린 거고, 그 중에서 최대값이 언제일 것 같습니다 그거 이야기를 해보자는 거고. 근데 지금은 이게 딱 봐도 2차 방정식 나올 것 같잖아요. 그러면은 언제까지 커지고 언제까지 작아진다 이게 대충 감이 나올 거니까 기껏해야 이렇게 그려진다는 거잖아요. 두 개 그려진다는 거. 그러니까 요걸 한번 찾아보자는 거죠. 자, 한번 봅시다. n번째랑 n 플러스 1번째 요걸, 그러니까 요 값을 m이랑 n 플러스 1을 넣어가지고 나눴어요. 그랬더니 이 값이 나온 거죠. 그리고 이 부등식을 풀었더니 대충 요런 관계가 나왔어요. 근데 얘는 이제 우리가 그 미적분 문제를 잘 풀어봤으면 알겠지만 대충 근사가 가능하다. 이거 근호 안에 들어가 있는 애가 4n 제곱 더하기 6n 더하기 3인데 얘가 2n 더하기 2분의 3의 제곱이랑 대충 근사가 되죠. n이 무지하게 커진다고 했을 때. 그러니까 이 상수항은 n에 비해서 무시할 수가 있으니까 이 정도로 대충 근사가 될 것이다. 그러면은 이게 무슨 이야기냐? 요 2n보다 살짝 큰 어떤 값에서는 근을 하나 갖고 3분의 2n 근처로 하나 근을 가질 텐데 요 구간에서는 증가하고 요 구간에서는 감소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렇게 커지다가 요렇게 작아지는 모양이 맞다라는 거죠. 요 모양이 맞다는 것까지도 확인을 했어요. 그러면 최대값은 그 3분의 2n 근방에서 어떻게 최대가 되느냐, 걔를 찾으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어요? 이 최대가 되는 m을 fn이라고 하고 리미트 n 무한대 n분의 fn을 구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값을 우리가 이 값이 이제 fn이, 그러니까 fn은 이 값은 아니에요. 이 값은 아닌데 이 값이 그래도 대충 어느 정도의 정수 범위를 갖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게 딱 잘라서 얘기하면은 얘가 2n 플러스 1보다는 크고 2n 플러스 2보다는 작은 어떤 정수 범위 안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 m이 결국에 3분의 3분의 2 아니 3분의 4n에다가 이게 이제 3분의 4n에다가 2n 플러스 1을 빼거나 2n 플러스 2를 빼거나 그 어떤 그 범위 안에 대충 얘가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럼 fn이 대충 어느 정도의 범위 안에 들어간다는 얘기인데 이 m이라는 게 결국에 3분의 2n으로 가까워진다는 거잖아요. 이 3분의 2n에 가까워지는 게 요 fn인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3분의 2n이 들어간다는 얘기인데 그럼 답은 3분의 2겠죠. 이렇게 대충 어느 정도 값인지 잡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러면 이 문제도 되게 간단하게 해결이 됐네요. 여기에서 특별하게 제가 특별한 무언가를 더 가져다 쓴 건 없죠. 다 EBS나 교과서에 있는 문제들 가지고서 끌어다 쓴 거죠. 그럼 얘도 킬러가 아니네? 그럼 뭐가 킬러죠? 3번, 4번이 다 킬러인가?
한번 3번, 4번도 풀어봅시다. 야, 3번 뭔가 문제가 무섭게 생겼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실수 순서상 A0, B0가 있다. 얘를 가지고서 개수로 해가지고 2차 방정식을 만드는데 얘가 실수해가 존재하지 않으면 친화도를 0으로 정의하고 두 실수의 A1, B1 그 다음에 A1이 B1보다 크거나 같다. 요때 그리고 중근이어도 두 개로 샌다. 요때 새로운 방정식 x제곱 더하기 a1x 더하기 b1을 만들어서 이때 이 방정식에 실수해가 없으면은 친화도를 1로 정의하고 이렇게 했는데도 또 실수해가 존재하면은 이때 a2, b2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을 해갖고 계속 개수를 이용해가지고 만들었는데 이때 2차 방정식이 실수해를 갖지 않는 최소의 k를 구해가지고 얘를 친화도로 정의를 하겠다고 하네요. 아, 되게 복잡하다. 근데 이런 문제들은 이제 어쩔 수 없어요. 이것만 봐가지고 내가 뭘 어떻게 알겠어요. 여기다가 내가 막 실수 순서상을 임의로 막 집어넣는다고 내가 그게 우연히 규칙이 되는 걸 발견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할 가능성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문제에서 해보라고 하는 애들을 해봐야 되는 거죠. 한번 해봅시다. 순서상 마이너스 6이랑 9면은 어떻게 되겠느냐. x제곱 마이너스 6x 더하기 9는 제로. 이거 x 마이너스 3의 제곱이니까 다음 거는 x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3은 제로. 이게 2분의 3 제곱했을 때 4분의 9인데 3이면은 이게 안 되겠죠? 이게 4분의 9랑 이게 4분의 9보다 크니까 3이 그러면은 얘는 실근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한 번 할 수는 있는데 한 번은 가능한데 두 번째에서는 실수해가 없네. 그러니까 A1, B1까지만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는 실수해가 없네요. 그러면 친화도는 1이 되겠네요. 그러면 첫 번째 거 1, 두 번째 거 마이너스 3하고 2면은 근이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우리가 흔하게 보는 거 3x 더하기 2는 제로. 하나는 1이고 하나는 2고 근데 큰 게 앞에 개수로 들어가야 되니까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1은 제로. 자,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1은 제로인데 얘를 가지고 하면은 근이 또 하나가 있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그러면은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은 제로. 또 해야 되네. 야, 이걸 또 해야 돼? 그리고 얘는 이제 우리 알죠? 황금빈 거 2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 이거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얘가 그 황금비에서 나온 애잖아요. 야, 이거 해놓고 나니까 깝깝하다. 이거 두 번째 하려고 하니까 무리수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거 도대체 뭔가 싶은데 근데 이게 그 문제를 풀어보면 대충 알겠지만 계속 무한히 계속 반복을 하고 또 반복을 하면은 뭔가 쎄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이 쎄한 과정이 끝나지 않고 계속 반복된다면 친화도가 정의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게 안 끝난다는 거를 아니 그럼 이게 끝나지 않고 반복될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물론 그런 경우의 수가 있는지 없는지는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근데 좀 쎄하죠. 일단은 실근이 존재를 하고 그러면은 이제 또 생각이 조금 잔머리가 굴러갈 수가 있는데 그럼 이제 어떤 잔머리가 굴러가게 되냐면 얘가 두 실근의 곱이잖아요. 그러면은 두 실근의 곱이 음수란 얘기는 하나는 양수고 하나는 음수란 얘기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봤을 때 판별식 b제곱 마이너스 4ac인데 얘가 1이니까 이 상수항이 음수면은 이 실근 그러니까 얘가 음수면은 반드시 실근이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봤을 때 b제곱 마이너스 4ac 근데 이게 이제 b제곱은 뭐 0 이상이니까 어쨌든 뭐 어떻게 될 것이고 이 상수항이 음수면은 반드시 실근이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봤을 때 얘가 음수면은 반드시 실근이 있는 건데
근데 이제 우리가 이거를 할 때 부등식이기 때문에 그 어떤 한 양의 실수가 있고 어떤 한 음의 실수가 있으면은 x제곱 더하기 akx 더하기 bk인데 얘는 양수고 얘는 음수인 게 이게 확정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계속 음수가 나오고 계속 근이 있고 계속 음수가 나오고 근이 있고 음수가 있고 근이 나오겠네요. 그렇잖아요. 하나는 양수고 하나는 음수인데 이 두 근의 곱이 음수니까 하나는 양수고 하나는 음수예요. 근데 그래서 근이 있어서 다시 해봤더니 얘는 다시 근이 하나는 양수 하나는 음수. 음수라 가지고 판별식이 양수가 그러니까 두 근이 존재를 하니까 다시 두 근이 나오는데 하나는 양수 하나는 음수. 이게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를 이게 뭔가 이런 쎄함에서 알 수 있는 거죠. 얘가 실근이 깔끔하게 안 나와요. 그쵸? 음수 근이 그러니까 이게 무리수 근이 나오는데 내가 그걸 가지고서 계속 반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쎄하고 이런 과정이 끝나지 않고 반복될 수도 있는 것 같은 뉘앙스를 봤어요. 그러면은 이제 이런 거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야, 근데 이거는 안 보였으면 못 풀었겠다. 이거 안 보였으면 못 풀었을 수도 있겠다. 그렇게 막 그런 문제는 아닌데 못 풀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요게 안 보였으면. 야, 이거는 쉽지 않네요.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이 상황을 정리를 해보면은 실수 순서상 A0, B0인데 B0가 음수면은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한 근이 음수거나 시작할 때 B0가 음수가 되면은 그러면 그 순간부터는 루프에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순간 상수항이 음수가 나온다면 그러니까 처음에서 나왔든 아니면 중간의 과정에서 실수상 두 개가 나왔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음수든지 어떤 음수가 발견이 되었다면 루프가 발생을 하게 되는 거네요. 야, 그러면은 정의되지 않아요. 그러면은 친화도가 정의되기 위해서 이제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되는지 한번 몇 개를 더 찾아봅시다. 일단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시작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상황을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이게 언젠가 그러니까 BK에 해당하는 게 음수가 나오는 그 시점부터는 무한 루프에 빠져요. 그러니까 B0가 if 이게 좀 글자가 작으니까 좀 애매하지만 if B0가 음수면은 not define이죠. 친화도가 정의되지 않죠. 그러면 B0는 0이거나 0 이상이거나 적어도 그렇게 존재를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은 하나가 0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니까 B0가 0인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B0는 0인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뭐 방정식 하나 간단하게만 만들어 볼까요? x제곱 마이너스 x는 제로, 뭐 요런 애나 아니면은 x제곱 더하기 x는 제로, 뭐 요런 거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각각 이제 한번 봅시다. 1하고 0이 두 개가 근인 거죠. 얘는 마이너스 1하고 0이 근인 거죠. 그럼 x제곱 마이너스 1은 제로. 얘 무한 루프에 빠져버리네요. 그러면은 얘는 정의되지 않겠죠. 1하고 0이면은 이게 다시 했을 때 x제곱 더하기 x는 제로, 얘가 돼버리네요. 그러니까 b0가 0이 되는 경우에는 결국에 뭐 음수로 시작을 하든 양수로 시작을 하든 그 반대로 진행되는, 그러니까 결국에 부호를 뒤집어가지고, 그러니까 x제곱 마이너스 어떤 꼴이면은 이게 결국에 부호가 뒤집힌 그 다음에서 부호가 뒤집힌 경우가 나오니까, 그러니까 1차 항의 개수를 뒤집는 경우가 돼버리니까 결국에 무한 루프에 빠지고, 애초에 x제곱 더하기 어떤 x 꼴이면은 그러면은 얘는 애초에 무한 루프에 빠지게 되고,
그러니까 결국에 b0가 제로면은 또 무한 루프에 빠지게 되겠네요. 그러니까 b0는 음수여도 안 되고 0이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럼 b0가 양수인 경우만 한번 따져보면 되겠죠? 저 b0 양수면 어떻게 될지 한번 봅시다. 한번 지워보고 한번 시작을 해봅시다. b0가 양수면은 내가 뭘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b0가 양수라는 얘기는 뭐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서는 내가 알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어쩌란 거지? 근데 이제 A0, B0면은 내가 알 수 있는 게 없는데 A1, B1이면 내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B1이 양수면 A1은 양수거든요. 근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게 A0, B0는 B0가 양수라고 해서 A0가 음수일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 A0, B0랑 시작하고 난 다음에 A1, B1이 달라요. 이게 그 A0, B0는 음수, 양수도 가능한데 A1, B1은 음수, 양수가 안 돼요. 양수면 양수여야 돼요. 왜냐면 이게 크기 부호가 정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B0가 음수면 안 된다. 0이어도 안 된다. 그래서 양수를 하려고 했는데 A0 때문에 조금 깝깝해졌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저는 어떻게 접근을 시작을 하려고 했냐면 거꾸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얘가 2이고 1인 상황을 한번 상정을 해보자는 거죠. 그러려면은 처음에 순서상은 어떻게 돼야 되느냐, x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2는 제로에서 시작을 했겠죠. 아, 그렇게 하고 나니까 뭔가 좀 느낌이 보이는 게 이게 그 두 개의 양수근이 나오려면은 이게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두 개의 양수근이 나오려면은 얘는 무조건 계수가 음수여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이게 실수 순서상을 생각을 했을 때 이게 값이 음수여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 근이 두 개가 모두 다 양수이기 위해서는 이 값이 음수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앞에서 이게 나올 수가 없잖아요. 두 개의 양수근이 나오려면은 얘 그 앞에 a가 음수여야만 하는데 이게 음수일 수 있는 경우의 수는 A0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A1, B1이 음수, 양수일 수가 없다고요. A1이랑 B1이 양수면은 A1은 양수여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위반할 수 있는 건 A0, B0밖에 없다는 거죠. 야, 이거는 조금 난이도가 있는데 다시 한번 요약을 해봅시다. B0 값이 B0라고 할 필요도 없어요. B가 0 이하가 발생하면은 얘는 반드시 무한 루프로 빠집니다. 그러니까 이 K를 최대화하기 위해서 B를 0보다 크게 만드는 게 이게 가장 큰 목표인데 이때 AK는 BK 이상이어야 되니까 두 실근이 모두 양수인 상황이 나와야 되는데 이 경우를 생각을 해보면 AK-1이랑 BK-1이 얘가 마이너스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근데 이런 경우의 수는 애초에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이게 가능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A0, B0가 마이너스 플러스로 시작을 해가지고 요거 하나 만드는 경우, 근데 그 다음부터는 이 경우의 수가 또다시 나올 수가 없어요. 임파서블한 거죠. 그러면 딱 한 번만 가능한 거네. 그래서 K의 최대값이 1인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 가능한 거다? A0, B0가 마이너스 플러스에서 시작을 해서 두 양수를 만들었어요. 근데 양수에서 또 양수를 만드는 거는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이제 두 근의 곱이 음수고 두 근의 곱이 양수고 두 근의 합이 음수라는 얘기니까 음수 곱한 꼴이라는 얘기니까 걔는 무한 루프에 빠지게 되겠죠.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 가능한 경우는 음수 양수에서 시작해가지고 양수가 나온 다음에 걔가 끝맺음을 해버리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한 번밖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야, 이 문제는 좀 난이도가 있어요. 어렵네요. 어쩌면 얘가 걸렸나?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그렇다고 해서 교과 과정을 위반한 건 아니잖아요. 얘는 잘 모르겠네요. 요약하면은 처음에 A0, B0가 플러스 마이너스면은 무한 루프, 어떤 거에다가 0이면은 또 무한 루프. 그러니까 가능한 경우의 수는 플러스 플러스 시작이나 마이너스 플러스 시작인데, 얘는 두 근이 음수죠. 근이 존재하지 않거나, 그러면은 K는 0 또는 마이너스인데 얘는 또 무한 루프죠. 그러면은 가능한 경우의 수가 얘밖에 없다는 건데, 얘는 한 번만 기껏해야 한 번 가능하고, 기껏해야 한 번 가능한 거죠. K가 1일 수밖에 없는 거죠. 야, 이거 설명하기 되게 어렵다. 마지막 네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합시다. 네 번째 문제. 오른쪽 그림과 같이 직각삼각형 ABC가 있고 선분 AB의 길이가 4다. 그리고 BC가 3이다. 그럼 3대 4대 5인 직각삼각형이네요. 얘가 형태를 변형하지 않으면서 움직이는데 A는 벽을 따라 바닥으로, B는 바닥을 따라 오른쪽으로 움직인다. 그래서 벽과 바닥이 만나는 점은 O다. 간단하네요. 빛이 ABC를 뚫고 지나가지는 못한다라고 했네요. OAB를 세타라고 하고 BCA를 알파라고 할 때, 알파는 상수고 세타는 뭐 움직이는 값인 거죠. 이때 수평으로 벽을 향해 비출 때 벽에 생기는 그림자의 길이를 세타에 대한 함수로 나타내시오. 일단 봤을 때 A는 Y축 위에 있고 B는 X축 위에 있고 그렇다 치고, 그 다음에 그림자로 인한 자취를 구하라는 건데, 그러면은 직선 AC가, 그러니까 점 C가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에 따라서 변하게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면 편하냐면, 그 A점이랑 B점이랑 C점을 아까 전에 2번 문제인가 1번 문제인가 풀면서, 아니 1번 문제였구나. 1번 문제 풀면서 얘기를 했잖아요. 이게 그 직선 AC가, 아니 선분 AC가 떨어지는 거는 A가 떨어진 점이랑 C가 떨어진 점을 잡아가지고 그 사이를 다 메꾸면 돼요. 왜냐하면 선분 AC는 A랑 C를 표현한 다음에 그 내분점들이니까. 그쵸? 또 BC를 가지고서 표현할 때는 B랑 C만 가지고서 내분점을 이용해서 모든 점들을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점 A랑 점 B랑 점 C가 어디에 떨어지는지 그 점들을 좌표를 구해가지고 그냥 표시를 하면 되는 거예요. 되게 간단한 문제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실제로 한번 도전을 해봅시다. 어떤 상황인가? X축 위에 B가 있고 Y축 위에 여기에 A가 있고 여기에 B가 있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하나가 있고 이렇게가 있다. 이렇게 B가 있고 이렇게 C가 있다. 직각이고 요게 세타면 요게 세타겠죠? 그러면 이제 이게 4고 3이고 5니까 좌표를 한번 구해봅시다. C의 좌표가 어떻게 되냐면, 아니 일단 A의 좌표를 구해봅시다. 얘는 4 코사인 세타만큼이죠. 0,4 코사인 세타죠. 그러면 C의 위치는 어떻게 되느냐, 4 사인 세타 더하기 3 코사인 세타죠. X좌표가. 그 다음에 Y좌표는 3 사인 세타가 되겠네요. 그런데 얘를 그 X축의 평행한 방향에 비치니까 Y축으로 정사형을 시킨다 치면은
A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정사형을 시켰다고 생각을 했을 때 y좌표만 남는 거잖아요. x좌표는 다 0으로 깡그리 무시되는 거고 4 코사인 세타 b는 뭐 알파 없이 0이죠. 그 다음에 c는 3 사인 세타. 그러니까 4 코사인 세타랑 3 사인 세타 중에서 큰 거 그 중에서 골라가지고서 길이가 되는 거죠. 4 코사인 그러니까 길이는 맥시멈이죠. 맥시멈인데 4 코사인 세타랑 3 사인 세타 이것 중에서 큰 거 요게 정사형의 길이가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거를 표현하기 위해서 알파를 써주면 좋겠죠. 요 각의 크기를 알파라고 할 테니까 맞죠? 요 각의 크기가 알파라고 할 텐데 그러면은 L은 어떻게 되겠느냐? 4 코사인 세타일 수도 있고 3 사인 세타일 수도 있는데 지금 이게 이제 알파랑 세타랑 같아지는 요게 알파랑 세타랑 같아지는 순간에 서로 평행하게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C가 그 직선의 AC가 X축에 평행한 상태가 되니까 그거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문제가 생길 거예요. 그렇죠? 그럼 세타가 작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그려질 때는 C가 요쪽에 있을 테니까 문제가 없을 것이고 그러니까 4 코사인 세타가 되는 거는 세타가 알파보다 작거나 같을 때 그 다음에 세타가 요거는 이제 또 0부터니까 0 세타 알파 그 다음에 알파 세타 2분의 파이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줄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두 번째 문제를 한번 봅시다. 두 번째 문제 이게 제가 아이패드가 밑에가 이게 길이비가 16대 9가 아니어가지고 좀 잘리는데 좀 이해를 바랍니다. O와 B 사이에 거리를 x라고 하고 이번에는 위에서 수직으로 빛을 향해 비춘다. 이때 바닥에 C가 대응되는 점을 D라고 하고 AODC의 넓이가 최대가 될 때 이때 x 값을 구하여라. 요거 x인데 요 길이가 이 AODC의 넓이가 최대일 때 x 값을 구해라. 이거 이미 우리가 A, B, C 좌표 다 구해놨으니까 그냥 하면 되죠. 자,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은 우리가 좌표를 구해놨으니까 사다리꼴 넓이 공식을 한번 써봅시다. 사다리꼴 넓이 공식을 그러면은 넓이는 어떻게 돼요? 2분의 1 4 사인 세타 더하기 3 코사인 세타 곱하기 4 코사인 세타 더하기 3 사인 세타 요거가 4 코사인 세타 3 사인 세타 그 다음에 얘는 4 사인 세타 3 코사인 세타 직사각형 만들고 반으로 나눈다. 그러면은 이 식을 정리를 그러면은 요렇게 되는데 조금 한번 위에를 깔끔하게 지우고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게 아이패드가 아래가 16 길이비가 안 맞아가지고 잘려가지고 자 이렇게 해놓고 그러면 얘를 한번 정리를 할 건데 우리는 뭐를 원한다? x는 4 사인 세타인데 요게 최대값이 되는 상황 최대값이 될 때 요 값이 궁금한 거고요. 얘는 s예요. s가 최대인 경우를 한번 찾아보자 라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원하는 거는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가 어떤 값일 때 최대인지를 알아보는 건데 그러면은 요 개수는 필요 없을 거고요. 우리는 얘의 최대값을 구할 건데 미분을 하든 뭐 어떻게 하든 상관은 없어요. 근데 한번 언제 최대가 되는지 한번 찾아보자고요. 일단은 12
코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사인 제곱 세타,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값이 16하고 9 해서 25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인가요? 그러면은 12에다가 사인 세타랑 코사인 세타 곱한 게 무언가가 나오겠네요. 그쵸? (12 코사인 제곱 세타랑 12 사인 제곱 세타). 그쵸? 12, 43하고 43하고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가 엮여 있으니까, 그러면 이 값이 최대가 되려면은 사인 세타랑 코사인 세타랑 같기만 하면 되겠네. 이게 그 2분의 1 사인 2세타잖아요. 그러면은 얘가 최대가 되려면은 요게 1일 텐데, 그러려면은 얘가 얘랑 4분의 파이 4분의 파이로 같을 때밖에 안 되잖아요. 얘가 이제 사인 2분의 1 사인 2세타니까 이거 수능에도 나왔으니까 이 정도는 이제 풀 수 있죠. 얘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러면은 사인 세타랑 코사인 세타랑 둘 다 루트 2분의 1일 때니까 x는 2루트 2에서 최대가 되겠네요. 끝. 그리고 세 번째 문제를 봅시다. 이번에는 바닥과 45도 각도로 빛을 비춘다. 이야, 되게 귀찮아졌어요. 왼쪽 그림과 같이 바닥에 생긴 그림자에서 점 C에 대응하는 점 D가 점 B의 오른쪽에 있을 때까지만 삼각형 ABC를 움직인다. 그러니까 이게 특정한 각도가 될 때까지만 그냥 이거를 움직인다라는 건데, 이때 사각형 AODC의 넓이가 최대가 될 때 AOB의 넓이를 구하시오. 얘도 그 A랑 B의 좌표가 어떤 특정한 값일 때 최대가 된다라는 거겠죠. 그리고서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겠느냐, 그러니까 바로 그때 세타를 잡아가지고 나머지를 구해라가 되는 문제일 텐데, 이게 앞에서 구한 거를 좀 많이 써먹을 수가 있죠. 왜냐하면 이제 이렇게 색깔을 바꿔가지고 좀 띄게 해봅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요 좌표를 빼주면 되잖아요. 우리가 AODC의 넓이를 이미 구했죠. 근데 거기서 얘 제곱해가지고 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되게 간단해지는데, 자, 제가 아까 전에 2번 문제 소문항 2번을 풀면서 갖고 왔어요. 얘에다가 지금 하면 되는 게 뭐냐? 2분의 1, 3 사인 세타의 제곱을 빼가지고 이 넓이가 그 최대가 될 때 AOB의 넓이를 구해달라. 그러니까 세타를 구해가지고 AOB를 구해보자 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이거씩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그러면은 여기서는 2분의 1 생략이 안 되죠. 여기서 12 코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12 사인 제곱 세타, 그 다음에 여기서 16 코사인 사인, 그 다음에 16 코사인 사인, 그 다음에 9 코사인 사인에서 25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에다가 9 사인 제곱 세타. 이게 그 옛날 사람들은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 코사인 2배각 공식을 이용해가지고 깔끔하게 문제를 풀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풀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진 않는데, 이거는 뭐 어쨌든 간에 미분을 하든 아니면 사인 코사인 삼각함수 배각 공식을 이용을 하든 뭘 쓰든 상관은 없어요. 뭘 쓰든 상관은 없고 본인들 편한 대로 이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어쨌든 12.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때는 얘가 어떻게 보이냐면요, 2분의 25 사인 2세타고요. 여기서 사인은 어떻게 되느냐, 2분의 1, 이게 마이너스 코사인 2세타였나 그럴 거예요. 코사인 2세타가 1 마이너스 2 잠깐만요. 코사인 2세타가 1 마이너스 2 사인 제곱 세타니까 얘가 맞죠.
그쵸? 1하고 마이너스하고 플러스니까 거꾸로 이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2 사인 제곱. 그쵸? 얘가 맞죠? 그러면은 이때 코사인 2세타 사인 2세타, 그러면은 얘를 식을 정리를 해보면 2분의 1 2분의 25 사인 2세타에다가 2분의 9 코사인 2세타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9겠죠. 아, 미분할 걸 그랬나? 후회되는데? 그러면은 이게 그 뭐냐, 이 넓이가 최대가 될 때니까 얘가 5분의 9고, 아니, 얘가 최대가 될 때니까 그 25랑 9랑 했을 때 최대가 되는 요 값을 찾아주면 되는데, 그 이게 뭐냐, 그 5분의, 그러니까 이게 코시 공식을 써가지고 해주면은 이게 5분의 25 5분의 9인데 25제곱 더하기 9제곱 25제곱 더하기 9제곱 해가지고 대충 요런 2세타에 대해서 값이 나와요. 이런 대충, 아니, 이게 루트를 씌워놔야지. 요런 값에 대해서 요 값, 그러니까 사인 2세타랑 코사인 2세타가 요 값일 때 최대가 나오거든요. 이거는 이제 저 같은 사람들에게는 익숙하지만 여러분들에게는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게 교과서에 없는 게 아니에요. 교과서에 있는 문제예요. 이게 이렇게 하는 게 교과서에 있어요. 아무튼 이때 삼각형 AOB가 어떻게 됐죠? 아, 이거 큰일 날 뻔했네. 얘는 3이 아니죠. 여기가 3인데 얘는 3 사인 세타인 거죠. 그림이 잘못됐어요. 아니, 제가 잘못 적었어요. 4고 4 코사인 세타 4 사인 세타. 그러면은 삼각형 AOB의 넓이는 2분의 1 4 코사인 세타 4 사인 세타니까, 그러면은 얘가 결국에 8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인데, 얘가 또 다시 반각 공식으로 이용을 해주면은 4 사인 2세타죠. 아, 근데 우리 사인 2세타 구해놨네. 그러면은 루트 25제곱 더하기 9제곱분의 100이네요. 얘가 625에 81이면은 706분의 100. 대충 이렇게 잡히겠네요. 그쵸? 굉장히 간단하게 풀렸네요. 간단한가? 아니, 물론 이거는 이제 그 삼각함수의 최대 최소 배각 공식 이용하면 너무 쉽게 풀리는 그런 것도 있는데, 사실은 미분을 해가지고 사인 코사인 최대 최소를 구해라 뭐 이런 의미였을 것 같은 느낌이긴 한데, 근데 사실 어쨌든 간에 그 저는 이거를 코시로 봤지만, 그 어떻게 생각을 해주면 또 생각을 이렇게 할 수 있냐면, 어쨌든 요거까지는 정리를 금방 할 수 있잖아요. 이배각 공식을 이용을 해가지고 정리를 할 수 있는데, 얘랑 얘는 이제 여기서는 이배각 공식으로 저처럼 이제 삼각함수의 최대 최소를 구하는 방식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여기서는 미분을 하기가 쉬워요. 그렇잖아요. 여기서는 미분을 하기가 쉬우니까 미분을 해서 0이 되는 값을 했을 때 코사인 2세타랑 사인 2세타 위치가 바뀔 거고, 25분의 9라는 그 25대 9라는 그게 이제 탄젠트 세타를 구할 때 쓸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여기서 미분을 간단하게 다시 얘기하면은, 여기서 미분을 했을 때 사인 2세타랑 코사인 2세타의 비례 관계가 나오는데, 그러면은 거기서 그 대충 값이 그러니까 탄젠트 2세타의 값을 구할 수가 있고, 결국에 사인 2세타랑 코사인 2세타 값을 구할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에서 AOB 넓이 구하라는 것 자체가 2세타를 구하라는 거기 때문에 2세타, 그러니까 여기에서 미분을 해가지고 구해도 정답을 구할 수 있다고요. 아무 문제가, 여기서는 이제 교과 과정에서는 어떤 위배가 되지 않는 거죠.
그 삼각함수의 최대 최소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여기서 미분을 해가지고 삼각함수 최대 최소를 이용을 해서도 답을 구할 수가 있다는 거죠.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리고 이게 사실 교과서에 없나? 이거 교과서에 있을 텐데 이렇게 삼각함수 최대 최소 푸시 가지고 구하는 거 있을 텐데 이거 없지 않 이거는 이게 나가리 되진 않았을 텐데 아무튼 어쩌면은 요거 때문에 딴지 걸고서 걸렸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었어요. 요게 어쩌면은 걸릴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근데 이게 교육과정 밖으로 벗어나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자, 아무튼 이렇게 카이스트 2023학년도 4개의 면접 문제 다 해설을 해봤습니다. 이게 정말로 선행학습 아니면 이제 킬러 문항 거기에 위배가 되는 건지 솔직히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닌 것 같거든요. 평가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